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로 변호사. 네. 사로 변호사는 마음이 몇 개예요?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막 여러 개가 자꾸 생기네요. 이럴 땐 이러고 싶고 저럴 땐 저러고 싶고. 그래서 사로 변호사는 양심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2개 있어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면 좋겠다고요? 네. 단심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오른손, 이럴 때는 왼손. 여러분, 이 손이 왼손인가요? 오른손인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래요? 당연히 지금 그거는 오른손이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뭔 소리예요? 이거는 나의 왼손이라요. 저 인간이 미쳤나? 이거는 오른손이야, 오른손! 이럴 때는 사로스네. 누구 말이 맞아요? 가제트 오른손, 가제트 왼손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거는 여러분의 왼손. 그렇지만 황상민의 오른손. 이거는 황상민의 왼손. 그렇지만 여러분의 오른손.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도대체 판사의 양심이란 게 대체 뭘까요? 라는 질문으로 사연을 보내셨죠? 예. 예. 그 사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판사의 양심이란 대체 뭘까요? 분명 사법농단의 원인인데. 박사님은 혹시 송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송사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동의할 겁니다. 우리나라 법조계 검찰과 판사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지,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법적으로 딱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요즘 한창 재판 중인 이른바 사법농단 또는 양승태 시절 재판 거래라 하는 것도 판사의 양심을 고려하면 마치 쇼처럼 보이잖아요. 주고받는 뒷거래 속에서 달라졌던 판결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청와대가 관심을 두고 있는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내려 한 정황도 드러났었죠.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제 생각엔 우리나라에만 있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다음과 같은 법 조항 때문인 것 같습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박사님, 여기서 말하는 판사의 양심이란 대체 뭘까요? 제가 아는 양심이란 개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마음은 개인마다 다르고 또한 그때그때 기분이라 여러 조건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것일 텐데 한마디로 판사의 판결은 어떤 외부 조건이나 압력에 의해 오락가락하며 권력을 쥔 판사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네요. 한국의 판사들은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한 특권을 가진 거네요. 공부 좀 한다는 애들 판검사 시켜 덕 좀 보려는 부모들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이런 법조항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텐데 기존의 판검사들은 절대 스스로 없애려 하지 않을 테고 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 듯해요. 적폐청산,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핵심은 무시하니 국민들이 다시 촛불 집회라도 해야 바뀔까요? 독일법에서는 이것을 방지하려고 조리라는 말로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부족함을
보충한다고 하네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한국의 민법에서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사재판에서 조리가 재판의 준거가 된다는 것을 명언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그것을 판사의 양심으로 언급하니 이것은 헌법과 하위법이 따로 노는 엉터리 법철학 체계인 듯합니다. 판사 마음대로의 재판으로 억울한 판결이 난무하면 수많은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억울함과 울분으로 죽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몹쓸 법조항을 없애 이 땅에서 적폐청산,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네, 사연. 와, 너무 놀라운 지금 사연을 받아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는 할까 싶은 생각인데, 지금 사연 읽으신 강북 아줌마, 예. 이 본인이 읽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세요? 지금 대체 뭐를 질문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법 조항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는 없는 법 조항이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이런 법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양심이란 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그렇죠. 그거는 한마디로 지 맘대로란 뜻 아니냐.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잘 지적했어요. 법관은 법률에 의해서 독립하여 심판하지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헌법, 이게 헌법에 있는 거잖아요. 헌법 네. 103조. 헌법은 소위 말해서 권력에 따라서 법관이 사법농단이라고 표현은 사법농단을 해도 좋다라는 거를 이미 헌법으로 이 법 조항으로 이미 허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법관 누구죠? 양성태? 네. 이하 양성태와 관련된 양성태 파들을, 또는 양성태와 키즈라고 표현을, 양성태 키즈라고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사법농단의 혐의로 뭐 재판을 하고 법률적인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해준 법관의 이 권리를 부정하는 적폐청산 행위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양성태를 제외하고는 거의 구속 수사나 판결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헌법 조항에 있어요. 사로 변호사,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법률 전문가로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서양법에는 특히 대표적인 게 저희가 따르고 있는 독일법인데요. 예. 독일 헌법에는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기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 양심이란 표현이 어디에서 들어왔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법을 찾아봤더니 네. 일본 헌법에는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은 우리나라 헌법이 일본 헌법을 그대로 뺏길 때 그냥 더 명확하게 이 판사 또는 법적인 판단은 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시녀로서 움직이는 판사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해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싶거든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미명 아래 마음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사로 변호사는 이제 이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재판 관련된 이런 이미 포기하시고 이혼 소송이나 가사 분쟁 그 정도 그냥 이 서면이나 쓰는 걸로 대충 진로를 선택을 하셨다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상하게 법원에 가면 지고 그러더라고. 이게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판사의 역할을 권력의 앞잡이로 그냥 너희 역할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고, 그리고 그 헌법 조항을 만들 때
사실은 지금 사로 변호사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헌법에서도 양심이라는 걸 사용했은 게 이 제국 헌법, 소위 말해서 천황에 의해서 이 대동아 제국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조항이지, 지금 현대 일본 헌법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내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 헌법을 내가 뭐 요즘에 헌법 개정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마지막 양심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일본에 써놔요 그랬더니 그쪽에 해박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일본도 요즘에 그 양심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우리나라만 아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나라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판사를 마음대로 자지우지하기 위해서, 판사의 뭐 권한을 마음대로 주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판사가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률 조항에 상당히 바인드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구속돼야 되니까. 그리고 판사가 그러면 판결을 내리는 게 판례거든요. 판례에 따라서 뭐 그것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으면 그거에 준하는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되고, 판례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인가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나오는 이 하버드 로스쿨에서 이 법률 공부하는 그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과 토의를 하는 법률 지식이나 경험을 우리는 습득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로스쿨 만들었는데, 로스쿨 만들고 나서도 이 토론과 토의를 하는 법률 교육이나 그런 법 프랙티스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게다가 시험에서도 이 토의와 토론과 관련된 과목은 없으면 그냥 국어하고 수학 문제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는요, 같은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말은 이전에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하는 변호사, 이전에는 고시라고 하는 사법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로서 존재를 했거든요, 이 법대라는 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로스쿨로 바꾸고 대학원 체제로 된 다음에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로 있지, 실제로 로우 프랙티스나 또는 법의 정신이나 법의 철학 또는 판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학교로 변신을 하지도 않았고, 교과 과정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 통과를 위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어요. 뭐 교수들이 그렇게 못 가르친 것도 있고, 변호사 시험이 되는 게 자격 시험이 아니라 선발 시험으로 여전히 이 정원을 묶어놔 가지고 법무부가 전혀 이거를 이 새롭게 바뀐 로스쿨 시스템으로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유는 많은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헌법 조항 때문에 그래요. 법관은 뭐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판사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판사는 법률도 아니에요. 양심.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아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판사의 양심을 존중해가지고 판례를 공개를 안 해요. 판례 전문을 공개를 안 해요. 왜? 판사는 미리 결론 정해놓고 이 이기는 쪽 변호사가 낸 문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본인 판결문을 작성하거든. 그러면 강영숙 변호사 같은 사람도 지가 이기면 막 판결문을 막 이러고, 지가 지면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양심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강영석 변호사 1심에서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유죄였는데 2심 판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은 어떤 외부 조건이나 압력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며 권력을 쥔 판사 마음대로라고 이분이 지적하신 건 참 정확하게 보셨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집처럼 전국민 집회라도 하면 이 헌법 조항이 바뀔까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미국 드라마를 보면요. 상당히 재미있는 게 꼭 수정 헌법 조항 몇 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항상 해요. 네. 그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판례가 계속 수정되니까 그런 건가요? 판례가 수정된 게 헌법 조항이 수정된 거예요. 그 헌법 조항이 수정됐다는 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 헌법이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헌법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헌법은 그 시대에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헌법 조항이 바뀌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새롭게 정해졌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정 헌법 조항을 항상 언급을 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박유천 그 벚꽃길처럼 교훈을 주는 목록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렇죠. 수정 헌법 조항이라는 거. 어떤 조항이냐면 금주를 규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그대로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헌법이 아니라 수정 헌법 조항을 만들므로써 과거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고 과거에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롭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거를 온 국민들한테 법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알려줌으로써 법률 조항이 가지는 그 정당성과 가치를 국민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마치 수정 헌법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를 헌법의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낙태법이 이전에는 합헌이었는데 이제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 말은 무슨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 헌법은 신성불가침하고 절대 바뀔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지. 헌법이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랬을 때 말이 돼요? 아니 어째는 합헌이고 어째는 위헌이면 그거는 대체 그 헌법은 대체 어느 때는 신이고 어느 때는 불신이고 이런 게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네, 심지어 다시 낙태죄에 대해서 또 다시 위헌 소송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률 헌법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는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 중지에 의해서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헌법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이 뭔지조차 모르는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어느 대통령이 그따위 헌법 같으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서 아니 감히 신성한 헌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럴 때 헌법 조항에 이 나라 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건 빨갱이들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헌법을 어떻게 우리가 수정해서 바꿔야 될 것인가 라는 논의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희한한 나라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님들은 자기가 사회 정의를 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이 양심 같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일반인의 통령으로 자기는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덧붙이는 거 변호사들이 덧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고도의 법률적 논리와 추론에 의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교통사고나 빨간불이었냐 파란불이었냐 이걸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변호사들하고 이야기할 때 황 박사님 저희들은요 고도의 법률적 논리와 추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박사님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내가 연극은 본 적이 있는데 법률적 판단이 고도의
논리와 추론이 있다는 그 논리와 추론, 저도 한 추론 하거든요. 예, 논리, 저도 한 논리 하는데 한번 그거를 좀 알려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법대에서는 논리학, 심리학 아까 행정시험에서 심리학 과목이 없어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법대 커리큘럼에서 논리학이 사라진 게 유신 헌법 시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나라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거는 권력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판사의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거를 본인들이 판사의 양심에 의해서 판사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그걸 고도의 법률적인 논리와 추리래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거는 너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는 벼락 맞아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민사소송법에는 논리란 표현이 있긴 한데 뭐라고 해는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또 왜곡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지금 역시 사러 변호사는 변호사 이미 포기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업계 비밀을 이렇게 다 털어놓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변호사들끼리도 엘리베이터 타면요, 저게 무슨 일반인 통념이냐, 판사 통념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댓글에 일반적 통닭마도 못한 통념이라는데, 예, 일반적 통닭만도 못한 판사 통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의 법이라는 게 이제 거지 발사계보다 못한 그 상황이 된 거는 판사의 양심에 기대서 우리가 법을 논의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법정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하는 게 형사소송에서 판사님이 무려 4분의 1까지 감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이재용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만든 4분의 1까지 감형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억울하면 돈 벌고요. 그 돈으로요, 판사든 변호사든 정관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경찰 출신 변호사 잘 사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억울하면 돈 벌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몹쓸 법조항을 하루빨리 없앨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사실은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저는 진정한 적폐청산은 누구 잡아 넣어가지고 지들도 안 믿는 이 니제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요, 진짜 이 안 그래도 법률가 출신 우리 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헌법 개정한다고 그랬을 때 나는 적어도 그 헌법 개정이 대통령제 뭐 단임제가 아니고 연임제로 하고 임기를 어떻게 하는 그런 이 권력을 가진 인간들의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회에서 법 질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법을 믿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려면 이 헌법 103조 이 판사의 판결은 법률에 의한다 라고 해야지, 판사의 양심에 의한다라는 이 독소 조항을 없애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판사를 이제 그 권력에 기생해서 사기 협작군 재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이 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의 나라를 위해서 법을 제대로 판결하는 진정한 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현명하고 훌륭한 판사의 판결을 끊임없이 학습 자료로 삼아서 법이라는 것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이 원동력이자 기둥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라면 제대로 국민들이 믿고 살지 않겠어요? 네, 저도 꼭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 패소를 하게 되는 건 헌법 그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그거는 좀 갑자기 내가 사루 선생에 대해서 갑자기 사루쌤 이 황심소 고문 변호사를 너무 오래 하셨나요? 예, 그 뭐 이 무료로 하는 고문 변호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황심소 고문 변호사라는 이 타이틀이 상당히 중요한데, 새로운 고문 변호사 우리 모집 공고를 따로 내야 될까요? 네.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몹쓸 헌법 조항을 바꾼다고 할 때 진정한 헌법 개정의 이유가 되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자랑스럽게 수정헌법 몇 조항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법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정헌법 1조가 이 103조를 수정하는 그런 조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뭔지 아세요? 표현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미국 사회가 아무리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발전하고 기대하는 게 수정헌법 1조가 왜 나왔느냐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법대 교수 같지 않아요? 너무 멋있으세요. 네. 미국 수정헌법 1조 그거 미드 많이 보면요 알아요. 우리나라 참고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는 명예를 훼손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형사처벌을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은 다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수정헌법 2조로 또 양심도 없애고 명예훼손 안 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 나라 양심도 없이 양심도 없애고 표현의 자유를 마음대로 하면 개판 되겠다라는 소리 나오겠네. 야, 그런데 이 헌법을 바꿀 때는요, 미국 사람들이 왜 수정헌법 몇 조 이렇게 표현을 쓰는지 그 이유부터 좀 제대로 알고 헌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분탕질한 흔적을 지워버려서 헌법 조항이 바뀌어도 무슨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완벽한 범죄를 꿈꾸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유신헌법이 그대로 있고 수정헌법이 만들어졌으면 다시 아마 박정희와 같은 인물을 충성하는 그런 태극기 부대가 안 만들어졌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법 전문가, 법학 교수들은 대체 뭐 한대요? 이런 이야기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내용만 헌법에 담자고 해서 아름답고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권리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지도 믿지 않는 멋진 조항을 갖다 놓으면 이 세상이 멋진 사회가 될 거라고 믿는 진짜 리얼리스트의 전형적인 마음으로 그분들이 헌법 조항도 만들고 법 조항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법과 헌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진 사람의 이 칼로 국민들을 목자르고 국민들을 압박하는 칼과 쇠사슬로 작용을 한다는 거 꼭 일반 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판사의 양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황상민 TV에서는 시사 이슈와 관련한 대중의 반응과 개인의 심리 반응을 분석합니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다룰 수 있습니다. 셜록황 지메일 또는 카톡으로 간편하게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 전화번호는 010-3919-7430입니다. 황상민 TV라는 제목으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